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통합과학의 전보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등교 수업하다가 온라인 수업하니까 어떤가요? 혹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선생님은 친구들이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수업의 단어는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규산염 광물, 탄소화합물, 단위체, 단백질, 핵산이에요. 우리 이 개념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업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구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지구는 보통 달걀의 비유를 해요. 우리 친구들 삶은 달걀의 구조 알죠?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네, 겉에는 뭐가 있죠? 자, 계란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흰자가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노른자가 있죠. 네, 그래서 요 겉에 이 껍질은 보통 우리가 이 밟고 있는 땅, 아니면 바다 밑에 있는 땅, 그거를 뭐라고 해요? 지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흰자에 비유하는 이 지각 밑에 있는 걸 멘틀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노른자에 비유하는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얘를 맞아요, 핵이라고 해요. 실제로 비율을 대충 따져보면 이 지각은 지구 전체에서 이 계란의 껍질만큼 아주 얇은 부분을 차지하고, 멘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핵이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 달걀의 구조와 비슷한 지구의 구조에서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에요. 그런데 이 지각, 이 계란 껍질에 해당하는 이 얇은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이 있어요.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에서 가장 많은 것은 철인데,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에서 가장 많은 건 산소예요. 그럼 이 철은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맞아요. 멘틀 또는 핵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산소는 무려 46.6이고 규소는 27.7이에요. 이거 두 개 합한 게 다른 거 합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산소와 규소의 비율이 높은 까닭은 뭘까요? 맞아요. 지각을 이루는 광물이 대부분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형태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규산염 광물은 지각의 무려 92%나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비율이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아까 산소, 규소라고 했죠. 이 산소, 규소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규산염 광물이고, 이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 이 암석은 지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삼연체의 구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어요. 왜 삼연체 구조를 가지냐면 이 삼연체 구조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규산염 광물은 규소 하나, 산소 4개로 이루어진 이 삼연체, 이거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이 기본 골격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광물이에요. 이번에는 규산염 광물의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규소의 전자 배치를 살펴볼까요? 우리 앞 단원에서 규소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배웠죠. 규소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예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라고요? 맞아요. 원자가 전자 수는 4개예요.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질 때는 이 규소의 원자가 전자가 누구와 결합을 하냐면 산소 4개와 결합을 해요. 산소 원자 4개.
그래서 규산염 3연체라고 했죠. 아까 이 3연체 구조는 이 중심에 규소 원자 하나가 있고 주위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한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메모장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우리 규산염 3연체를 한번 그려볼까요? 친구들 3연체 그릴 줄 알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앙에 중심에 규소가 있고 이 각 꼭지점에 산소 원자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산소의 전자 배치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산소는 몇 쪽 원소이죠? 맞아요. 8쪽의 원자예요.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다? 6개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중심에 핵이 있다고 하고 전자 껍질은 2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 2개, 그리고 여기에 6개. 그러면 얘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2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한 2개의 전자 중 하나는 산소가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해서 얻어내요. 그리고 이 나머지 하나는 어딘가 주위의 금속에서 하나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가 규소와 공유 결합을 하면서 이 서로의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규산염 3연체의 전하는 어떤 전하를 띨까요? 우선 전체의 전자를 따져보면 규소 입장에서는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 그대로. 그리고 전자 입장에서는 규소에게 하나를 얻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음의 전하를 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합치면 SiO는 4의 음전하를 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규산염 3연체가 음의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떤 양의 이온들이랑 결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규산염 광물은 이 SiO 3연체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결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게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규산염 광물에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석영 등이 있어요. 정말 많죠. 이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광물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광물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한번 볼까요? 규산염 광물의 결합 규칙성. 우선 음의 전하를 띤 이 규산염 3연체가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규산염 3연체와 결합해서 다양한 결합 구조를 형성한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든다. 이 규산염 3연체는, 독립된 규산염 3연체는 음의 전하를 띄어요. 그런데 다른 3연체와 결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양이온과 결합을 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규산염 광물들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우선 독립형 구조가 있어요. 독립형 구조는 이 규산염 3연체가 요 사이에 철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거. 얘가 음의 전하를 띠니까 철, 마그네슘 이온과 같이 양이온을 띠는 이온과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산염 3연체는 다른 규산염 3연체와 결합은 하지 않고 있어서 독립형 구조라고 부르고, 독립형 구조에 해당하는 규산염 광물은 감람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사슬 구조예요. 단사슬 구조는 규산염 3연체가 양쪽에 산소를 서로 공유해서 단일 사슬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보이죠? 한 줄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단사슬 구조에는 휘석이라는 광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사슬 구조. 이 단사슬 구조 2개가 연결돼서 이중사슬 모양으로 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복사슬 구조에 해당하는 광물은 각섬석 광물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판상 구조예요. 그림을 보면 되게 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네, 이 규산염 3연체가 산소 3개를 서로 공유해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판상 구조에는 흑운모라는 광물이 있고, 다섯 번째, 망상 구조.
망상 구조는 규산염 광물 서로 가장 많은 산소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산염 삼연체가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해서 약간 3차원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망상 구조에는 장석, 석영이 있어요. 망상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규산염 삼연체 사이의 결합이 복잡해질수록 더 많은 산소를 공유할수록 안정한 형태를 띠어서 풍화에 강해지게 돼요. 우리 여기까지 방금까지 배운 내용을 잠시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의 규칙성을 배웠죠.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규소가 많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삼연체, 그리고 그것이 이루는 규산염 광물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규산염 광물의 구조는 삼연체다. 뭐와 뭐가 결합한? 네,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그래서 사의 음전하를 띈다고 했었고, 규산염 광물은 5가지가 있었죠.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장석 또는 석영. 그래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이 규칙성이 있었죠. 다른 규산염 삼연체와 결합을 하거나 아님 다른 양이온이랑 결합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합 구조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5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 첫째 독립형, 그 다음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로 나뉠 수 있어요. 그리고 망상 구조로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산소를 공유해서 안정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풍화에 강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광물이었다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가장 많은지 볼게요. 비율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순이에요. 아까 지각에서도 산소가 가장 많았죠. 그런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도 산소가 많아요. 그런데 2위를 차지하는 원소가 다르네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규소였죠. 그렇다면 지각과 다르게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에는 왜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높을까요? 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는 물, 무기염류 이외에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탄수화물 또는 단백질, 지방, 핵산 등의 유기물로 구성이 돼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 무기염류, 유기물 등이 있다.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 탄소가 어떤 원자랑 결합해서 만든 화합물이겠죠.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인 등과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 그게 탄소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탄소화합물에도 결합의 규칙성이 있어요. 탄소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그래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아까 규소랑 비슷하죠. 규소도 원자과 전자가 4개였기 때문에 다른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탄소도 마찬가지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공유 결합의 예를 볼게요. 얘네가 공유 결합을 해서 뭐를 만든다? 메테인 분자 CH4를 만든다. 이건 하나의 예고, 탄소는 다양한 종류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탄소는 다른 탄소와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탄소는 그래서 다른 탄소와 단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 결합이나 삼중 결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모양을 만드나 볼까요? 아까 규산염 삼연체에서는 이런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로 결합을 했던 것처럼 얘도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정말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결합하는 두 원자가 전자쌍을 1개를 공유하면 단일 결합, 2개를 공유하면 이중 결합,
세 개를 공유하면 삼중결합이라고 말해요. 탄소는 왜 생명체에서 중요할까요? 맞아요.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규산염 광물도 지각에서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규소가 다양한 원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비교하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으러 가볼게요. 먼저 기초 문제를 풀어볼게요. 117번. 다음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지각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뭐라고 했죠? 네, 산소입니다. 그리고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규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맞죠? 4이다. 3번. 지각을 이루는 암석 대부분은 무슨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맞아요. 규소와 산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규산염 삼연체는 규소 원자 1개, 그리고 산소 원자 몇 개?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5번. 이 괄호는 규산염 삼연체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광물이다. 그게 뭐였죠? 3번과 답이 동일하네요. 규산염 광물. 그러면 이번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는 문제를 해볼게요. 1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는 산소이다. 맞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였어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단백질 핵산은 탄소화합물이다. 맞죠? 탄소화합물에는 얘네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다른 원자와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래요. 맞나요? 땡. 원자과 전자가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었죠. 그래서 땡. 네 번째, 탄소와 탄소 사이에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형성되지 않는데요. 맞나요? 아니죠. 탄소랑 탄소가 이중결합을 할 수도 있고 삼중결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얘도 틀린 설명. 다음 문제는 38쪽의 문제예요. 122번을 볼게요. 우선 이 그림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각각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122번은 위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원소의 이름을 각각 쓰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지각과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가는 지각에 있는 가장 많은 원소예요. 가는 그렇죠. 산소.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원소 마찬가지 가 산소였어요. 그리고 나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그렇죠. 규소였어요. 그러면 생명체의 두 번째로 많은 원소는 맞아요. 탄소죠.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우선 가와 나가 뭐였죠? 산소랑 규소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해서 삼연체 구조를 이룬다. 맞아요. 삼연체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가 공유 결합을 삼연체 구조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 다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맞죠? 규소와 탄소 모두 원자과 전자수가 4개여서 다른 것과 결합하는데 유리하다고 했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다는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왜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이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다 맞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124번은 규산염 삼연체의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 A는 산소, B는 규소이다. 맞죠? 중심에 규소가 있고 각 4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요런 구조였죠. 그리고 A는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A가 뭐였죠? 산소. 맞네요. 산소는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였죠.
디귿, 규산염 사면체는 정기적으로 양전하를 띠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양전하를 띠고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4에 음전하를 띈다고 했죠? 그래서 땡. 맞는 설명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125번. 가와 나는 규소와 산소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는 규소와 산소 중 하나인데 규소와 산소 중에 뭐가 가이고 뭐가 나인지를 찾아야겠네요. 가는 전자가 14개인 14족 원소예요. 이거 뭘까요? 규소와 산소 중 규소겠죠. 나는 전자의 수가 8개인 그렇죠. 산소겠죠. 자, 가와 나를 보면 원자가 전자는 몇 개인가요? 규소는 4개, 산소는 6개. 둘이 같지 않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 수는 다르다. 가와 나는 규산염 광물을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맞죠? 규산염 사면체. 나는 지각과 생명체의 공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이다. 맞죠? 둘 다 산소가 가장 많고 지각은 탄소가 그 다음 많고 생명체는 탄소가 그 다음으로 많았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126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낸 거래요. 옳은 걸 고르래요. 단일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규산염 광물은 뭐였을까요? 맞아요. 희석이었죠. 그리고 이 판의 모양을 띠고 있는 이 판상 구조는 흑운모였어요. 그렇다면 기억, 가는 희석에서 볼 수 있는 결합 구조이다. 맞죠? 나는 복사슬 구조이다. 복사슬은 단일 사슬 2개가 결합해 있는 구조라고 했죠.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판상 구조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나는 판상 구조라서 땡. 디귿, 규산염 사면체 간 공유되는 산소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맞아요. 더 복잡한 결합 형태일수록 산소를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이다. 3번. 자, 127번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A와 C는 B랑 결합해서 탄소 화합물을 형성한대요. 우선 A, B, C, D가 뭔지 찾고 시작을 해볼까요? A는 1주기 1족, 수소죠. 그리고 B는 탄소예요, 탄소. 2주기 14족. C는 2주기에 16족. 산소였죠. 그리고 D는 3주기에 14족인 맞아요. 규소였어요. A, B, C, D를 다 찾았으니까 이제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C는 B와 결합해서 탄소 화합물을 형성한다. A와 C는 뭐였죠? 네, A는 수소, C는 산소였어요. 수소와 산소는 탄소와 결합해서 탄소 화합물 형성하는 거 맞죠? 기억 맞고, B와 D는 각각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 B, 탄소와 D, 규소. 맞죠?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죠. 둘 다. 디귿은 C와 D는 석영을 이루는 주요 원소이다. C와 D, 산소와 규소. 석영도 마찬가지로 규산염 광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거 맞죠? 기억, 니은, 디귿 정답. 128번은 자, 이것도 어느 원자의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옳은 것은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4이다. 맞죠? 4개.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이다. 그걸 알려면 이 원자의 모형이 어떤 원자인지를 알아야 되죠. 전자가 6개인 거 뭐 있어요? 맞아요. 탄소예요, 탄소. 탄소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소이다. 맞나요? 아니죠. 가장 많은 거는 산소였어요, 산소. 그리고 디귿,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해서 얘는 유기물을 만든대요. 맞죠? 탄소화합물 만들잖아요. 이 탄소랑 수소,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해서
그리고 그 탄소화합물이 유기물이고. 129번.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체는 물과 소량의 무기압류를 제외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과 같은 유기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물은 다 모두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인 등이 무한 공유결합해서 형성된 뭐였죠? 탄소 화물이었죠. 30번. 탄소 원자의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을 이 모형으로 나타낸 거래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까요? 1번. 탄소 원자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된대요. 맞죠? 다른 탄소랑 공유 결합하잖아요. 그리고 탄소 원자 한 개당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맞죠?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였죠.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어요. 맞고. 그리고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골격을 형성을 했죠. 맞아요.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 있지만 생명체를 구성하는 복잡한 유기물을 만드는데 불리해요? 아니죠. 지금까지 유리하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많은 다른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끼리도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고 뒤에 남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화이팅!